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의 정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야는 주로 정책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의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시적인 의미에 속합니다. 네, 그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정책 분야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회보장이라는 개념 안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이 사회보장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각각의 사회보험은 어떤 것이 있고, 공공부조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사회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번 주제에 좀 분량이 좀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사회보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죠?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사회가 보장한다. 사회보장,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 폐질, 실업 따위를 해결하고 최저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험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개량 정책임. 네, 사회보장이 잘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지향한다. 네, 이럴 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가 보장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국민이 어떤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위험에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빈곤이나 질병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공공부조라고 하고, 또 보험 방식으로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보장해 준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보장이다. 소셜 시크릿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이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사회보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회보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뭘 보장합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본적인 생활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기본 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걸 배우는데, 거기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을, 가장 기본적인 소득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살면은 당연히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본주의가 뭐예요? 네, 우리가 어떤 개인의 욕심을 존중하는 그런 이념을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급이나 이런 노동자가 있죠. 자본자 계급, 노동자 계급, 이런 계급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다시 말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자본주의를 선택했을까요? 공산주의 같은 걸 하지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네, 좋죠. 근데 그런 사회가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은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남보다 잘 살고 싶은 욕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한다는 것은 똑같이 못 먹고 못 살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만큼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노력을 조금 한 사람은 더 적은 보상을 받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희한하게도 노력을 조금 해도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노력을 많이 해도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적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보호해줘 보자. 아주 기본적인 생활조차는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삶을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네, 수직 재분배 같은 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계층 간 재분배. 이게 무슨 얘기냐.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죠. 그리고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죠. 그리고 혜택은 중간만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소득 계층 간 재분배, 다시 말해 수직 재분배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세대 간 재분배. 이건 뭐냐면 특히 연금 같은 경우 얘가 많이 있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은퇴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사람들을 연금으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연금을 주자라는 거죠. 그 젊은 세대도 불만이 없어요. 그들이 노인일 때 또 다른 젊은 세대가 그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세대 간 재분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찌됐건 이 사회보장은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인데요. 사회적 연대감 증대다. 연대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뭐와 연결짓냐. 책임이란 단어와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책임. 연대적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버리는 거죠. 억울하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일까지 책임을 져요? 내가 연대적 책임을 져요? 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무슨 뜻이에요? 개인의 반대죠. 사회는 뭐 둘 이상의 뭐 모이면은 무리 이런 거죠. 같은 무리끼리 모인 집단. 네. 둘 이상을 사회라고 해요. 공동사회. 그러니 그 공동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못 산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재분배라든가 기본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거죠. 함께 책임을 지는 것.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그건 완전 자본주의적인 사회라서 뭐랄까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은 아주 뭐 몇천 년 전에 봉건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이 개념, 사회 목적에는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이 꼭 들어간다는 것이죠. 참고로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보다는 좀 더 작은 개념이에요. 사회복지가 가장 큰 의미고 그 다음에 여러 개념 중에 하나가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사회보장하고 사회복지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기도 하지만 좀 더 이게 큰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회보장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방금 이런 기능도 있어요. 기본생활 보장하는 기능, 소득 재분배의 기능, 사회적 연대감의 기능도 있지만 이건 기능보다는 뚜렷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이 사회보장을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 어떻게 따라오는 것이냐. 이 사회보장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경제가 또 발전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는 열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급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급여가 일반 시장에 다시 투자된다든가 금융시장에 다시 저금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 잘 되면 경제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발전의 기능도 있다. 또는 앞서 얘기한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중에, 사회보장의 기능 중에 방금은 경제 기능이고요.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사회. 여러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여러 사람들이 삶이 안정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 연대감으로써 남이 힘들게 사니까 나도 힘들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들을 기본 생활을 보장해줘 버렸기 때문에 연대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돼요? 안정감을 갖겠죠. 안정감. 사회가 안정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통합되고 내가 좀 잘 산다. 그러면 우리 사회 정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세금으로서 돕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연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기능 말고 정치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럼 어떤 안정이 있느냐? 우리가 정치가 안정이 돼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안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불안하죠. 날마다 시위하고 날마다 인플레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전에 그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나라인데요. 그 물가 인상률이 연간 10,00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1원이 10,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우유 한 병에 1,000원이었던 우유 한 병이 나중에는 1,000,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000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000원을 배낭에 메고 가가지고 우유 한 병을 사가지고 와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그 뉴스를 보니까 밥 먹기 전에 계산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밥 먹고 나면 밥값이 올라버려요.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런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시위하죠. 그리고 체제가 붕괴되려고 하죠.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2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긴 하지만 그런 나라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불만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된 사회보장 제도를 그런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됐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사회보장 제도 체계를 한번 봐볼게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데 전 세계의 사회보장은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다음 단원의 사회보험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를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 간단한 개념만 보면 사회보험은 뭐예요? 사회적 위험을 공공부조가 아닌 국가가 직접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보험 방식으로 택했다. 이게 뭘까요? 보험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 방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끼리 한 50명이 돈을 걷어서 똑같이 10,000원씩 내요. 50만원이 되겠죠.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혹시나 다치잖아? 그러면 이 50만원 중에
한 30만 원을 다친 사람에게 우리가 병원비로 보조를 해주자. 이게 보험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건강보험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전 국민이 다 돈을 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리 조금씩 냈잖아요. 그러니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을 조금만 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많이 내주는 거예요. 누가 내줬어요? 전부 다 내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험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마찬가지예요. 산재보험 뭐예요? 산업재해보험을 줄임말이잖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준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치고 싶어요? 일부러 다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다쳐가지고 보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불구가 되면서까지 여러분 보험료를 받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다쳤을 것이다. 그러면 보험 혜택을 주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다, 질병이다, 실업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인 거예요. 네,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뭐냐? 이건 보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공공부조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진다. 네, 책임하에. 네, 어려운 사람, 사회적 위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최저 생활은 보장해 주자.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저의 자립을 지원해 주자. 이게 공공부조예요. 차이점을 크게 말하면 특별한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사회보험은 따로 보험 방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걷어요. 그래서 사회보험료로 재원이 운영이 되고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더 편해요. 네,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회보험도 세금 아니냐. 넓게는 사회보험도 세금이에요. 사회보험료도.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회보험료 따로 세금 따로예요. 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예요. 많은 나라들이 사회서비스를 공공부조로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포함시켜버려요. 그럼 사회서비스는 뭐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예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네, 및 민간. 그러니까 민간도 포함이 되긴 해요. 민간은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어찌됐건 국가, 지방자치, 민간을 포함한 이런 데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예요. 예를 들자면 상담, 재활, 사회복지시설, 직업 소개,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예요. 네.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는 달리 주로 심리적 서비스, 이런 것들, 서비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유사하게, 아주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어디서 나와요? 네, 세금에서 나오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요, 때로는 사회보험료에서 그 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아까 내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달리라고 했는데, 달리 주로 이런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다른 나라들은 공공부조로 포함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의 사회보장은 이 세 개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국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네, 이렇게 세 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안전망은 뭔가요? 네, 어떤 나라는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안전망. 우리가 네트, 무슨 뭐. 또 어떤 나라는 우산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산으로 보장해준다. 비나 눈 이런 위험 요소를 우리가 보장해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복지제도. 이것도 결국에는 약간은 달라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로서 사회보험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제도로서 공공부조가 있고, 복지제도로서 사회서비스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사회안전망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각각의 개념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